애기 등원은 어떻게 시키지? 애기 하원은 어떻게 시키지? 맞아요.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정부는 돈 풀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생생은 내는데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겪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대응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네. 라고 트럼프가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2주 동안은 휴전이 된 됐죠. 거잖아요. 네. 호르무즈도 이제 좀 열어주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은 이제 벌어지진 않는 상황이 됐는데 대한민국에게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느냐? 청구서 내미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안 도와줬잖아.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려고 빌드업을 한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가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파병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아마 배가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예.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마음을 보겠다 이거죠. 그렇죠. 속뜻을 보겠다. 나토를 압박하고 예. 한국을 압박하고. 왜냐?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끝나고 예. 나면 11월 중간 선거 전에 예. 자신의 업적을 더욱더 포장해야 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미 시작됐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잊었을 수 있는데 예.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려놨었잖아요. 예. 25%에서 다시 때리겠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냈어요. 예. 미국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아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 문제가 있다로 판결을 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나온 게 슈퍼 무역 301조. 301조였어요. 예, 그럼요. 그 무역법 301조를 갖고 이미 주요국에 대해서 미국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김태식님께서 이란이 아니라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 가는 건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그나마 우리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예. 망 문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같이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야, 지금 근데 지난한 지금 협상이 좀 예상됩니다. 큰일인 게요. 지금 벌써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네. 국가 중에서요. 최대 피해국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딱 한국을 찝었습니다. 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 어딘 줄 알아? 대한민국이야. 너네야. 너네 경제 전반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 엄청나게 봤어. 주식시장 그렇게 변동성 커졌지. 환율 17년 만에 지금 거의 최고치 올라가가지고 원화가치 그렇게 푹 떨어졌지. 반도체, 물가, 산업 전반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최소 2달에서 6개월 갈걸? 이게 미국 CSIS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많은 석유 물량이 들어옵니다. 예. 원유가. 그런데 왜 한국이 더 이렇게 꼽혔냐? 아하. 한 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미 뚫어놓은 여러 루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맞아요. 처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 별로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물론 이면에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 그런 외교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데 외교력이 발현되지 않았고 예. 그런 와중에 또 굉장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에 꼽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국 바트화보다도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그래서 이것을 외교력으로 풀어써야 돼요. 과거에요. 예.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금융위기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미국이랑 교역을 많이 하는 한국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어요.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미국과 통화 수합도 하고 수합했죠. 여러 가지 일본하고도 하고. 외교력을 발휘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굉장히 위험했지만 그 금융위기의 파고를 굉장히 잘 넘은 국가로 그랬죠. 지금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외교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돈풀기 원툴이에요. 예. 추경, 현금성, 돈풀기 원툴이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풀면 물가 또 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와요.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몇 달이 지나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와. 새로운 하는 총재가 들어오면요. 예.
이분이 여러 정치적 발언을 지금 하고 있고 예. 지금 이 상황, 이 추경이 우리 물가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란 전쟁 얼마나 장기화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그렇죠. 돼요. 지금 농자재값 폭등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기름값 뛰어가지고 비닐 비료 품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게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선제적 대응이 너무 안 된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실란트로님께서 외교 부재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정도의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들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는 게 끝자리 38 차량 오늘 안 돼요. 공영주차장 이제 오부제 오늘부터예요.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돈 풀어서 생색은 내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참. 아이들 등원시킬 때 예. 차량이 필수예요. 아. 애기 등원시킬 때. 그런 경우들 있죠. 근데 뭐 군에 계시거나 공공기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뭐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뭐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정부가 위에서 오부제, 이부제, 홀짝제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것도 잘 지금 안 돼서 애기 등원을 어떻게 시키지? 그렇죠. 애기 하원은 어떻게 시키지? 맞아요.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저출산 국가고 여러 가지 육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는 돈 풀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생생은 내는데 정말 이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겪는 이런 어려움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대응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그런 거 좀 뭐 참아야 뭐 걱정입니다. 이거겠죠, 뭐 그거는. 그럼 국민들이 왜 참고 왜 정부는 생색만 내죠? 고통 분담하라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갖고 본인이 총대를 메고 예. 국가대표로서 외교 무대에 나가서 외교력을 발휘해달라고 국민들이 5년간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예. 특히나 호르무즈가 막히잖아요. 아. 나토랑 우리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아시아 예. 국가랑 나토는 다릅니다. 그럼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 홍해를 통해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럼요. 아예 루트가 다릅니다. 근데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가 직결이 돼요. 네. 근데 대한민국만 손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과거에 또 이런 말 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아니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 무상 맞아. 무임승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봐라. 맞아요. 이게 본질적 대책입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본질적 참. 대책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되지 않은 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얘기를 툭 던져요. 예. 그럼 혼란만 오고 결국에 그 부분 빠졌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렇죠. 이해를 시켜야죠.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화두를 막 던지고 예. 논쟁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좋아서 논쟁이에요. 그리고 논쟁을 해야 될 상황과 이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황은 다릅니다. 그럼요.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예. 정부가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의견을 수렴을 해서 완성된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민찬 부위원장 방언이 터졌어요. 아, 그런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기숙님께서 식당 포장 용기 30% 올랐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김태식님께서도 거꾸로 가고 있다. 퇴보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민생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신테크님께서도 아직은 미완결 상황이다라고. 예, 지금 전쟁이 네. 완전히 휴전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한부를 2주 동안 지금 적을 해놓은 거고요. 원병욱님께서도 맞아요라고 했는데 걱정되던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청와대하고 정부까지 나섰어요. 의료 소모품 이거 주사기 수액 제가 계속해서 연일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 챙기시라고 이런 건 좀 챙기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과장 좀 하지마 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예?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도 자제 뭐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지금 뭐예요? 청와대하고 정부가 나섰잖아요. 주사기 수액 이거 하루에 몇 개냐 이거 지금 다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언론에서 앞서서 우려를 하잖아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언론이 지적을 하면요, 정부는요 그 지적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따져보고 온당한 지적이면 수용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가짜뉴스다. 맞아요. 왜 허위 혼동하느냐? 이렇게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가짜뉴스 반란행위야.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물론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가짜뉴스 언급을 자꾸 하시는데 예. 저는 그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가짜뉴스를 대표적으로 뽑은 게 북한으로 원유를 줬다.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거죠. 그거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예.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가짜뉴스를 타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언론의 합당한 지적에 조차 제대로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참. 그리고 그 책임 소재, 정부가 구멍이 난,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구멍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까지 예. 가짜 뉴스를 치부하고 그렇게 위기를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기 상황에서는요 언론의 지적에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또 직접 트위터에다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응급실 네. 7곳에도 퇴짜 맞은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출산을 하던 과정에 한 명은 사망을 했고 한 명도 지금 굉장히 뇌 쪽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직접 챙겨서 X에다가 올리지 트위터에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이거 대구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문제잖아요. 저희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이 못 올릴 거예요. 왜요?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잖아요. 응급실 뺑뺑이를 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해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났다고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아니 정권 바뀐 지가 8개월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지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윤 탓을 우리가 엄성성 앵커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과제였어요. 모든 정부가 과거부터 챙겼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죠. 예. 근데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하기, 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의대 증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대 증원을 한 이유가 이런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예. 과거 정부가 못했던 것을. 근데 그 의대 증원에 대해 때문에 다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났다고 다 공격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논리대로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의대생 파업도 없어지고 전공의 파업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야 되죠. 예. 근데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됨에도 예.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솔직해야 돼요. 예.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아직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갈 길이 멀다. 예. 그런데 정부가 부족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챙겨나가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말 솔직하고 국정을 현 시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군의관이 56% 감소해서 최전방의 의료 공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 트위터에다가 써서 정은경 뭐하나? 정은경 장관은 저거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저거 뭐야 이거 저 코로나 백신 문제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저 피해자분들한테 거기다가 지금 주사기 수액 지금 숫자나 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분들 숫자 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의대 증원은 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도 하려다가 후퇴를 했었고, 쉽지 않은 문제예요. 했었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투박하게 이것을 추진하다가 좀 나이브하게 역풍을 좀 맞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의대 증원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의사가 양성될 때까지는
시점까지는 공백이 발생이 돼요. 예. 공백이 발생되고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수련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까지 어떻게 의료 공백을 메울지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그렇죠. 있어 보여요. 그럼요. 이 문제인데 이 공백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이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좀 문제예요. 아, 맞아요. 네, 전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고 특히나 시골로 내려가면 뭐 산부인과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예. 소아과 없습니다. 예. 뭐 내과에서 모든 걸 보고 있는 이런 상황도 많고 그런 상황을 조금 타파하려면 조금 정부가 큰 대책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